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트7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절은 네이버 밴드 공중사 민법 김하인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박 53일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먼저 629조를 보겠습니다. 자,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가 매매죠.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즉 전대차죠. 전대하지 못한다. 즉 임대인 동의 얻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을 전대차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항에서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즉 임대인 동의 없이 한 때,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원칙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양도와 전대는 세 가지를 크게 나눠야 돼요. 첫째,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한편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똑같습니다. 이 세 개를 반드시 명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임대인 동의 없는 걸 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와 전대 두 가지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럼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을이 갑동의 없이 즉 무단으로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합니다. 그럼 양도하면 을을 양도인 병이 양수인이 되죠. 한편 전대하면 을이 전대인 병이 전차인이 됩니다. 그럼 이 무단양도 전대인은 을병 간의 둘 간에는 이거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죠. 마찬가지로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입니다. 그러듯이 무단양도 전대는 을병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만약에 들키면 을이 갑에게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을병 간의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목적물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병이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점유하고 그리고 을은 갑통이 얻어질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이처럼 을병 간의 둘 간의 이거 유효입니다. 근데 갑에게 들키면 갑에겐 불법이죠. 그래서 갑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둘 다 쫓아낼 수 있다. 원칙 해지할 수 있어요.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을병이 법률상 배우자로서 X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함께 운영합니다. 자,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이때는 배우자 간의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것이 임대인 갑에 대한 특별한 배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 갑의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즉 이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칙 해지할 수 있어요. 이런 빨강색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다시 갑부동산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갑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그래서 병이 직접 점유하면 자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해지하지 않았다 해보세요.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차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차임을 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왜 못한다고요? 을에게 차임 월세 받잖아요. 병에게 또 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차임은 을에게 한 번 받으면 족하는 거죠. 병에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이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르죠. 먼저 동이 있는 양도를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우리 임대인 갑동이 없고 자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가 매매입니다. 그럼 을은 임차권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평이 양수했죠? 매수인 즉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럼 임차권을 양도하면 을은 현재 을에게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은 돈 받고 임차권을 병에게 판 겁니다. 그래서 을은 임차권이 없고 병에게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 지위에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서 을은 더 이상 임차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을주의를 병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승계한단 말은 자, 갑과 을이 맺은 임대차 계약 내용이 갑과 병에게 그대로 승계 이전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이제 누가 살아요? 을 대신 병이 살죠. 갑에게 인사도 누가 해요? 을은 안 합니다. 을은 탈락이 나겠죠. 을 대신 병이 인사하는 거죠. 월세도 을 대신 병이 내고 나갈 때 보증금도 을 대신 병이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만 을에서 병으로 바뀐 거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연체 차임이 있다. 이 을의 연차의 차임 등 채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을의 연체 차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병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갑과 을이 맺은 임대차 계약 내용이 승계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세요. 자, 이제 임대인 통유도 임차물 전대차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했는데 을이 임대인 갑 동의였고 빌린 물건을 다시 병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병이 직접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을에게는 임차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에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을도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을 밑에 병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을도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럼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도 채권이라서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럼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네요. 그러죠? 갑과 병은 아무 계약관계 없는데 갑동의하에 갑 부동산을 병이 점유합니다. 근데 둘이 아무 계약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만들어졌습니다. 법에서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써 있어요. 반대에서 가면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권리 행사하려면 자기 계약 당사자 을을 대위해서만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법에서 규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동의였고 전대차였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가 아니라 합의로 중도에 종료됩니다. 그럼 병 쫓겨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병은 동의하든 전대차라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차입니다. 먼저 해지 통고 전차의 통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는데 임대인 갑 동의였고 병에게 다시 전대차에서 병이 점유하는데 자, 만약에 갑과 을의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 갑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그 사유를 전차인 병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이 통지받고 그로부터 병이 6개월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에 비교할게. 이번에는 임차인 을이 갑에게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합니다. 그럼 갑은 해지합니까? 해지 통고합니까? 차임 연체는 잘못한 거라 임대인 갑이 을에게 해지하죠. 이때는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굳이 통지하지 않더라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가 소멸합니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 다음 적법한 전차인도 부속물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적법한 건물이죠. 건물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으로 해서 다음 누구 동의죠? 임대인 동의입니다. 이걸 임차인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임대인 동의여도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니까
동의도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누구에게 매수했어요? 임대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어도 임차인으로서 매수한 부동을 대하여도 또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파란색 글씨 임대인을 꼭 기억하세요. 그걸 임차인으로 살짝 바꾸면 틀립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 동의 없이 무단이네요.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럼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래서요. 그리고 을과 평 간의 무단 양도는 유효입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겁니까? 자, 기억. 을은 평에게 갑의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을과 평 관계 유효이기 때문에. 니은. 을과 평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은 다음 유동적 모의가 틀렸죠? 유효. 자, 그 다음 디귿의 만약 보입니까? 리을도 만약 있죠. 이 만약은 이럴 때 씁니다. 이 만약은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만약을 씁니다. 두 번째,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문제와 다른 내용을 가정할 때 만약을 씁니다. 그럼 이제 디귿 보세요. 만약. 디귿 만약 평이 우리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런 말은 문제 없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말을 더 추가할 때 만약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자, 심표 뒤에 보세요. 갑은 임대차 계약을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을과 병의 무단양도가 임대인 갑에 대한 특별한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무단양도에서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은 만약 을이 갑 동의를 받아. 이때 만약 왜 썼죠? 자, 문제에서는 을은 갑 동의 없이 했는데 리을은 만약 을이 갑 동의를 받았다고 문제와 아주 다르게 가정했죠.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럼 다시 리을. 만약 을이 임대인 갑 동의 받아 임차권을 병에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죠. 을의 연체 차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임대인 갑 동의 없네요.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네요. 동의 없는 무단일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래서요. 자, 그럼 을과 평 간의 무단 전대는 둘 간의 유효입니다. 그럼 기억. 을과 평 사이의 전대체 계약은 유효 맞습니다. 니은.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럼 을에게 차임을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그럼 그 뒤에 X토지의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았는데 그 뒤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죠. 이것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다음 디귿에도 만약 있고 리을에도 만약 있네요. 만약을 어떨 때 쓴다 그랬죠? 문제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디귿과 리을에는 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이 안 보이니까 무단전대를 생각하지 마세요. 갑과 을 간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였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병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단전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디귿.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치면 토지 임대차가 대양력이 생기죠. 그게 622조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다시 디귿.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이런 말은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는 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이 X토지 소유권 취득가 있다면 을은 제3자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건물에 보존등기 마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 정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 대신 제3자 정에게 지상물 매수 초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모에게 이전하였다면 그럼 더 이상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네요. 따라서 그 뒤에 을의 건물 매수 초용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초용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죠. 그런데 여기서 을은 모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더 이상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초용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리을도 문제없는 말을 더 추가했죠. 이럴 때 만약을 씁니다. 만약의 용법을 꼭 잘 알아두세요. 그럼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동이 통이 얻었네요. 임차인 을의 입형과 전대체계를 체결하고 그 건물 인도해주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체계가 종료되어도 병 권리 소멸하지 않죠. 병은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적법한 전대차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해서 을동이 틀렸고 갑동이죠. 임대인 동의 얻어 부도가 물건 매수를 임대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전대인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한다죠. 갑에게 갔으니까 을에게 다시 줄 필요 없는 거죠. 리을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건 의무 위반이죠. 그럼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거라 정답이 5번 기억과 리을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통이 임대인 통이 얻었네요.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기억,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해서 을동이 틀렸다 했죠? 임대인 갑동이 얻어 건물의 물건을 포속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도 갑동입니다. 니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그럼 병 나가야겠죠? 근데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럼 병은 사용료 내야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그럼 또 을에게 줄 필요 없죠? 그래서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맞았습니다. 리을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가 중도의 합의로 종료시킨 거죠. 기가 만료가 아니죠. 합의로 종료시킨 겁니다. 합의 해지하면 그럼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동의 얻었기 때문에 보호된다고 공부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2번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민법까지 민법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민법부터는 민사특별법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사특별법도 6문제 나오기 때문에 4문제 정도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민박을 즐겁게 즐겨주세요. 자, 감사합니다.